조가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가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9월 9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정말 지극히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저분이 또다시 변신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모습을 지켜본 극우,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들은 뒷목 잡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장 대표의 변신이 극과 극을 오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저렇게 세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웃는 모습이 우리 정치권의 일상적인 모습이어야 할 텐데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죠. 저 만남 자체가 화제가 되었고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악수한 자리였습니다. 저 악수 자체가 화제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야당 대표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만나자마자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기 위해서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다. 이런 농담을 건넸습니다. 단군 신화에서 곰이 인간이 되기 위해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었던 그걸 인용해서 농담을 건넨 셈인데 미처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악수에 응해줘서 고맙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정청래 대표에게 한 방 먹인 셈이죠. 자, 그런데 저런 모습이 참 반가우면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저렇게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당황스럽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동안 이분이 당대표가 되기까지 전당대회에서 내뱉었던 그 수많은 말들이 오버랩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거의 주적으로 삼았었죠. 그러면서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는 그런 극우적 발언들을 쏟아냈던 인사가 그래서 전환길과 그 광장 세력, 윤 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어서 당대표가 된 사람이 그렇게 비난하던 그렇게 주적으로 삼았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저렇게 고개를 숙이며 환하게 미소 지으니까 이분의 표변이 정말 대단하다. 역시나 표변하는 기회주의자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어제 나온 그 발언부터 좀 살펴보면 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다투되 국민 그리고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은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졌으니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건넸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많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모두 발언도 한 번 더 발언하시라 한 번 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죠. 자, 이에 대해서 그 장동혁 대표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죠.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서로 날선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는 더 센 특검 법안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은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특검 연장 법안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니 다른 거 요구할 거 더 많지 않나요? 이건 좀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를 조금 살살해달라는 요청으로 보여서 그렇게 보기 좋진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과 같은 더 중요한 사안은 제쳐두고 이걸 얘기했다라는 게 좀 유감이죠. 자, 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된다. 무관용 원칙으로 이 내란 수사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좀 강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동에서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의 모습은 참 보기 좋았고 서로 윈윈하는 모습이었는데 3자 회담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둘 사이의 1대1 회담도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제의 저렇게 좋은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장동혁 대표의 변신이 너무나 정말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극과 극인데 그동안 극우 세력에 거의 소구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거의 주적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내세워서 정말 극우들의 어떤 지지를 등에 업고 당대표가 된 사람인데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미소 짓는 모습이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의 변신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의 변신에 대해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전 대변인의 글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글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장동혁을 내가 처음 만난 것은 2024년 총선 면접 때였다. 장동혁이라는 0.5선 초선 의원이 사무총장이 되어서 2024년 총선 공천을 위한 면접을 보았더랬다. 장동혁이 누군지 궁금해 검색을 해보니 2023년 1월 당내 선거관리위원 신분으로 나경원의 당대표 출마를 막는 연판장을 돌리던 자였다. 나경원 연판장은 친윤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처음 만난 장동혁과 서울 모처에서 한동훈 대표 전당대회 캠프의 전략회의를 하며 몇 번 더 만났다. 나경원 후보는 당시 난리가 났던 한동훈 당대표 막기 연판장을 비난하는 장동혁에게 자신의 연판장을 주도하던 자들이 황당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나경원 연판장을 쓴 이유를 설명했다. 납득이 안 되었지만 이제 친한이 된 그를 동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가 그와 만나고 마주친 첫 번째 변신이었다. 자, 그리고 계엄이 있고 탄핵이 있은 뒤 그의 최고위원 사퇴가 있었다. 그는 한남동에 가서 나경원에게 90도로 인사했다. 나경원 연판장을 돌리던 그가 나경원 연판장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던 그가 나경원에게 90도 인사하던 순간이다. 그의 두 번째 변신이었다. 자, 계속 보시면 그 다음에는 김문수 후보와 기차에서 웃는 사진을 보았다. 그는 김문수 후보의 최측근이었다. 그의 세 번째 변신이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 마구마구 한덕수와 단일화하라 라고 말하는 글을 보았다. 그의 네 번째 변신이었다. 자, 김문수에서 또 한덕수로 갈아탔습니다. 자, 그리고 열린 전당대회에서 전환기를 두둔하며 김문수 후보와 맞서는 그를 보았다. 결선 투표에서 그는 김문수 후보를 극딜했다. 아주 맹비난했었는데 그의 다섯 번째 변신이었다.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하고 즉 장동혁 대표가 대표된 이후에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 의장에 앉혔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그 친윤 윤 어게인 세력과는 굉장히 선을 그었던 인물인데 내란 특검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 계엄 옹호 세력과도 선을 그었던 아주 능력 있는 분이신데 이분 4선 의원을 정책위 의장에 임명했죠. 이 임명에 대해서 아주 윤 어게인 그 유튜브 전환계 세력들을 굉장히 비난했었는데 자,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하고 윤석열 면회는 시기상조라 하며 윤석열보다 이재명을 먼저 만날 것처럼 협상 중이다. 실제 그렇게 됐죠. 그의 여섯 번째 변신이 시작되고 있다. 그와 만난 지 1년 6개월여 친윤, 친한, 친윤, 친문수, 친덕수, 친한길 그리고 다시 중도 보수, 무지개 빛깔처럼 7번 색이 변하는 그를 보았다. 난 18개월 만에 7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처음 봤다. 너무너무너무 신기하다. 사람은 맞을까? 7색깔 무지개 타고 노는 유니콘 같은 것 아닐까? 자, 그래서 이분의 정말 짧은 기간에 이분이 보여준 변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표변하는 기회주의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권력 의지가 정말 상당하다라고 보이는데 이분은
아마 대권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가장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기 전날 9월 7일에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거의 비난, 친한계를 향한 비난으로 보이는데 제목 보시면 한동훈이 저를 최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함께 정치를 하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열의 불씨를 남긴 채 무작정 묻어두고 가자는 통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당원 게시판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당원 게시판 그까짓 문제가 뭐라고. 당원 게시판이 아니라 계엄을 옹호한 세력이잖아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어게인을 외쳤던,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지금 당원 게시판 가지고 이걸 따질 이런 상황입니까? 뭔가 급이 맞아야지. 이뿐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한 해당 행위 그리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쌓여있다라고 표현하고 싶다. 아니, 친한계가 심각한 해당 행위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심각한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김민수 최고위원. 정말 이 계엄을 가리켜서 국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 당시 성관이에 군이 투입된 것을 보고 과천 상륙작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방을 보여주셨다. 그 박수 쳤던 김민수 최고위원, 거의 파트너십을 이룬 이 김민수 최고위원 되고 나서도 여기저기 방송에 출연하면서 극단적인 발언 쏟아내고 있죠. 완전히 노골적으로 계엄을 옹호합니다. 계엄을 펼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어떤 탄핵 남발이 있었다. 그리고 부정선거도 옹호하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화끈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윤석열 면회 가야 된다. 그래서 김장 대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심각한 해당 행위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누구를 징계하겠다라는 겁니까? 자, 이분이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를 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의 최종 목표, 정말 권력욕이 너무나 강해서 수차례 변신을 거듭하는 장동혁 대표이다 보니 아마 미래의 어떤 대권 도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한동훈 전 대표를 이재명보다 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또 다른 변신은 어디로 향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